오늘은 귀여운 고양이 모자 뜨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고요. 새로 하나를 떠보려고 해요. 똑같은 방식으로 뜰 거고, 준비물은 실, 바늘, 저는 4mm짜리를 준비했고요. 돗바늘, 가위 이렇게 필요합니다. 사실 이거는 뜨개질 할 때 기본 준비물이라서 실은 뭐 그때그때 사시겠지만 이 기본적인 거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럼 바로 뜨개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코수 잡기 전에 하는 방법이 있죠. 제가 원하는 길이의 8배를 잡아줍니다. 저는 한 이 정도 길이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8배를 잡아줄 겁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가 8배가 되는 길이죠? 그래서 8배 여기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되게 실이 꾸불꾸불한 이유가 제가 몇 번 만들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꾸불꾸불하게 됐고요. 만들다가 실패한 이유는 코수 조절을 잘 못하겠어서 처음에 했더니 너무 작길래 두 번째 했더니 너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 중간 사이즈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코 잡는 방법은 다들 아시겠죠? 이거 8배가 되는 곳에서 손가락을 위아래로 넣고 엄지, 검지를 위아래로 넣고 뒤집는다. 나머지 두 줄을 나머지 세 손가락으로 잡는다. 그래서 여기 왼쪽 동그라미 밑에서 위로, 오른쪽 동그라미 위에서 밑으로, 왼쪽 동그라미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가면 코가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구멍 넓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이거 쭉쭉 당기시면 좁아지니까 이거 당겨주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코도 이렇게 여기 줄을 세 손으로 잡은 다음에 여기 이렇게 벌려줍니다. 똑같이 뒤집어줘요. 그렇게 했을 때 비슷한 모양이 나오죠? 역시 왼쪽 동그라미 밑에서 위로, 오른쪽 동그라미 위에서 밑으로, 왼쪽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나와주면 두 번째 코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도 똑같이 계속 갑니다.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그리고 밑에서 위로, 위에서 밑으로, 위에서 밑으로, 밑에서 위로, 위에서 밑으로, 위에서 밑으로, 밑에서 위로, 위에서 밑으로,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계속 쭉쭉 반복을 하시면 돼요. 반복을 하셔서 본인이 원하는 코수대로 잡아오시면 되는데요. 저는 4mm 바늘 기준 82코를 잡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바늘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 머리 사이즈에 따라서 코수 조절하셔서 코수를 다 뜨시고 봤을 때 이 정도면 내 머리에 딱 맞겠다 이런 사이즈가 될 때까지 떠와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할 점은 뭐냐면 4의 배수 더하기 2로 떠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저는 4의 배수 플러스 2로 하는 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4의 배수 플러스 2로 떠와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82코를 뜰 거고요. 82코면 80이 4의 배수니까 82이면 4의 배수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딱 떴을 때 내가 떠봤더니 예를 들어서 뭐 90코가 나왔다. 이러면은 딱 90코를 하면 되겠지만 뭐 91코가 나왔다. 이러면은 3코를 늘려가지고 94코를 만들던가 아니면은 한 코를 줄여서 90코를 만들던가 이런 식으로 4의 배수 플러스 2로 맞춰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를 다 잡고 와서 만나도록 할게요. 지금 중간쯤에서 코수를 한번 세볼게요. 보시면 둘, 넷, 여섯, 여덟, 둘, 넷, 여섯, 여덟, 20, 둘, 넷, 여섯, 여덟, 90, 둘, 넷, 여섯, 여덟, 40, 둘, 넷, 여섯, 여덟, 90, 둘, 넷, 여섯, 여덟, 60, 둘, 넷, 여섯, 여덟, 73. 지금 73코를 떴거든요. 그러니까 82코가 되려면 9개를 더 떠야겠죠? 9개를 더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넷, 다섯, 아홉. 이렇게 하면
82코가 됐을 거예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한번 다 뜨고 한 번 더 세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 연결실이 있고 이 꼬리실이 있을 거예요. 이 꼬리실은 당분간 안 쓸 거니까 연결실이랑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막 거추장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잠시 묶어 둘 겁니다. 끝에 쓸 거기 때문에 자르시면 안 돼요. 그러면 바로 첫 번째 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은 겉뜨기 2번, 안뜨기 2번 반복해서 갈 거예요. 그러면 겉뜨기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요. 겉뜨기는 이 바늘이 안쪽에서 겉쪽으로, 겉을 향해서 찌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찔러주시고, 이 바늘은 바늘보다 뒤에, 그러니까 내 몸의 겉쪽에, 바깥쪽에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겉쪽으로 찌르고 바늘은 겉쪽에 둔 채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옮겨주면 겉뜨기 하나가 완성이에요. 이때 첫 코는 이 꼬리실도 당겨주셔야 좀 예쁘게 모양이 잡히니까 꼬리실도 당겨주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 겉뜨기죠. 똑같이 이 방향으로 바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시계 방향 돌려주고 이렇게 겉뜨기에서 이제 안뜨기 2번 할 차례죠. 안뜨기 2번 할 때는 이 실이 내 몸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바늘도 겉에서 안쪽으로, 내 몸 안쪽을 향해 찌릅니다. 그래서 안뜨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돌리는 거는 항상 반시계 방향입니다. 뜨개질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건 없어요. 이렇게 안쪽으로 찌르고 반시계 방향 이렇게 돌려줍니다. 겉뜨기 할 차례가 됐으니까 실도 겉쪽으로 보내줘야겠죠. 바늘 뒤쪽으로 보내주시고 이쪽 방향으로 찔러서 반시계 방향 돌려주고 옮겨줍니다. 겉뜨기 하나 더 해주고요. 안뜨기 방향이니까 안뜨기 하기 전에 이 실 앞으로 옮겨주는 거 잊으면 안 되세요. 꼭 옮겨주셔야 됩니다. 안뜨기를 한번 하면 이 실은 여전히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실 위치를 옮길 이유가 없어요. 안뜨기를 2번 동시에 할 때는. 근데 이제 안뜨기에서 겉뜨기로 바뀌어갈 때 실을 옮겨주셔야 되고요. 또 겉뜨기를 한번 하고 또 겉뜨기를 할 때는 어차피 실이 계속 겉에 있기 때문에 옮겨줄 필요가 없어요. 그치만 겉뜨기에서 안뜨기로 옮겨갈 때는 실을 안쪽으로 옮겨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겉뜨기에서 안뜨기로 혹은 안뜨기에서 겉뜨기로 이 방법이 바뀔 때마다 실을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옮겨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겉뜨기 2번, 안뜨기 2번을 쭉쭉 반복해서 끝까지 해서 만나도록 할게요. 중간에 하다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세주시면 되세요. 겉, 안, 겉, 안, 겉, 안, 겉, 안, 겉, 안, 겉, 안, 겉, 안. 2개씩 했을 때 안뜨기 2개로 끝났죠? 그러면 겉뜨기 2개를 할 차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겉뜨기 2개를 해주시면 되고요. 좀 해보신 분들은 이 겉뜨기, 안뜨기 구분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초보자 분들은 그게 첫 번째 단에서는 구분하기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도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방법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새로 뜨는 실 말고 여기 뜨고 있던 실 있죠. 뜨고 있던 실을 보시면 이렇게 코 밑에 언덕 모양이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안뜨기를 한 거예요. 근데 코 밑에 얘네는 이렇게 쭉 벌려보시면 언덕 모양이 없고 V자 모양이 있거든요. 얘네는 겉뜨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얘가 아직 한 단밖에 안 돼가지고 구분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어쨌든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코를 보시면 이 언덕 모양이 2개 있죠? 그러면 안뜨기를 2번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겉뜨기를 2번 할 차례인데 얘가 초반에는 좀 구분하기 어려워가지고 그냥 숫자를 세면서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근데 점점 한
10단 이상 뜨면은 구분하기가 쉬워져요. 왜냐면 모양이 길어지니까 패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쯤부터는 안 외우셔도 이제 겉뜨기 할 차례구나, 안뜨기 할 차례구나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그걸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끝에 네 코를 남기고 돌아왔고요. 제대로 하셨으면은 이제 안뜨기 2개, 겉뜨기 2개를 할 차례입니다. 안뜨기 2개, 겉뜨기 2개가 남지 않으신 분들은 뭔가 약간 이상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셔야 됩니다. 겉뜨기 2개로 마무리. 그래서 첫 번째 단은 겉뜨기 2개, 안뜨기 2개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겉뜨기 2개로 마무리가 됐어요. 두 번째 단은 안뜨기 2개로 시작할 거예요. 안뜨기 2개, 겉뜨기 2개, 안뜨기 2개, 겉뜨기 2개 이렇게 쭉쭉쭉 해서 안뜨기 2개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안뜨기 단을 시작해 볼 건데 그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안뜨기 할 때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는데요. 이 안뜨기 실이 살짝 여기 좀 헐렁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헐렁하지 하면서 이 실을 뒤로 넘겨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넘기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 원래 한 코잖아요. 근데 이거를 넘겨버리면 이게 두 코처럼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 두 코가 아니고 얘네는 이전 단에서 했던 코고 이제 여기에 새로운 코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넘기시면 안 되고 실은 항상 바늘 앞에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안뜨기는 이쪽 방향으로 바늘을 넣는 거였죠. 바늘 넣어주시고 이 실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고 역시 똑같이 해주시고요. 안뜨기에서 겉뜨기로 넘어갈 때 실을 옮겨주셔야 된다고 했죠. 실의 위치를 앞에서 뒤로 혹은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넘겨주셔야 됩니다. 뒤에서 앞으로 넘겨주시고 돌릴 때는 안뜨기든 겉뜨기든 이 바늘을 넣은 후에 실을 돌리는 방향은 항상 반시계 방향입니다. 역시 네 코를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네 코가 남았을 때 지금 겉뜨기 2개, 안뜨기 2개를 하시면 되는 차례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뭔가 잘못하신 겁니다. 4의 배수 플러스 2로 잡으셨다면 저랑 똑같이 남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 세 번째 단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이렇게 한번 뒤로 밀어보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길이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머리에도 이렇게 막 갖다 써보시고 하시면서 크기 맞는지 확인해주시고 여기서 2단밖에 안 했을 때 너무 길다거나 짧다거나 그런 걸 수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했다가 수정하고 다 풀고 이러면 아까우니까. 자, 그럼 세 번째 단을 할 건데요. 세 번째 단은 겉뜨기부터 시작이죠.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단수를 세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세 번째 단, 즉 홀수 단일 때는 겉뜨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서 이렇게 세지만 우리가 만약에 막 156번째 단 이렇게 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내가 홀수단인지 짝수단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꼬리실과 연결실의 방향을 보시면 돼요. 이 두 개가 같은 방향에 있으면 지금은 홀수단을 해야 할 차례예요. 그 말은 겉뜨기를 해야 할 차례라는 거죠. 근데 꼬리실은 여기 있는데 이 연결실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기서 꼬리실과 반대 방향, 그러니까 여기에 연결실이 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짝수단을 할 차례예요. 그러니까 안뜨기 2번부터 시작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알아볼 수가 있고 모양으로도 알아볼 수가 있다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조금 더 몇 단 더 뜨면 모양이 잘 확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반드시 한 단을 뜰 때마다 초반 한 5단까지는 내가 똑같은 그 코스로 뜨고 있는 게 맞는지 꼭 세주시는 걸 부탁드릴게요. 내가 처음에 82코로 했으면 지금 세 번째 단인데도 82코가 맞는지
한 단 한 단마다 개수를 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초보자분들은 코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코수가 늘어나면 우리가 이걸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점점 기울어진 모양이 되면서 직사각형이 아닌 사다리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없고 다시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매 단마다 코수를 세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 4코 정도 남기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겉, 안 이거를 두 코씩 반복하면서 와주세요. 4코를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안뜨기 차례니까 안쪽으로 실 옮겨서 2번 떠주고 다음은 겉뜨기 차례죠? 실 바깥쪽으로 옮겨서 겉뜨기 2번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3단까지 완성을 했고요. 4번째 단이죠. 4번째 단은 꼬리실은 여기 있고 이 연결실은 여기 있죠. 이렇게 되는 게 짝수단이라는 거예요. 짝수단을 할 차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뜨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안뜨기 할 때 주의하셔야 될 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실 절대로 뒤로 넘기시면 안 돼요. 이 실은 항상 앞에 두시고 이 한 코를 이렇게 안뜨기를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보자분들은 꼭 매 단마다 코수가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가셔야 됩니다. 한 초반 5단, 6단 정도까지는 확인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이렇게 뜰수록 보면은 티가 많이 나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실이 좀 잔털이 많은 실이라서 화면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겉뜨기랑 안뜨기랑 확연히 차이가 나죠. 겉뜨기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게 되고요. 안뜨기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겉뜨기, 안뜨기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안뜨기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겉뜨기 2번 할 차례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여기 언덕 모양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언덕 모양 이렇게 있죠? 이런 게 안뜨기고 여기는 V자 모양이 쭉 있어요. V자 모양이 있는 부분은 겉뜨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뜨기를 내가 2번 했으니까 이제 안뜨기 할 차례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중간에 뜨개질을 멈출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안뜨기를 했는지 겉뜨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초보자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세시거든요. 안, 겉 막 이렇게 세세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 말고도 이 모양을 보고 구분할 수 있다. 여기 지금 언덕 모양이니까 안뜨기죠? 안뜨기 2개 했다는 뜻이니까 겉뜨기 2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왼쪽 바늘에 있는 실로도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왼쪽 바늘에 이렇게 V자가 있죠? 그러면 내가 겉뜨기를 할 차례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내가 떠야 할 코가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떠야 할 코는 막 이렇게 실이 당겨지기 때문에 모양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내가 떠야 할 코 다음 이 3번째 실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번째 실을 보시면 이렇게 언덕 모양이 코 밑에 바로 언덕 모양이 있죠? 얘네들은 없잖아요. 이렇게 언덕 모양이 있으면 안뜨기죠. 그거의 반대, 겉뜨기를 할 차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게 2개씩 묶음이니까 내 거의 다음에 있는 거는 무조건 내가 해야 될 거랑 반대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V자가 쭉 있죠? 3번째께 V자가 쭉 있으면 안뜨기를 할 차례라는 거예요. 반대 거니까. 그래서 안뜨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그 방법 중에 자신이 제일 알아보기 쉬운 걸로 하시면 되시고요. 지금은 너무 구분이 어렵다 이러면은 그냥 여기 숫자를 세셔가지고 하시면 하셔도 돼요.
어차피 나중에 가면은 이 겉뜨기는 볼록해지고 안뜨기는 안으로 오목해진다고 했잖아요. 그게 나중에 가면은 더 잘 보일 거기 때문에 그때는 쉽게 내가 겉뜨기구나 안뜨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완성한 완성본을 보여드리면 이쪽은 쭉 튀어나와 있죠? 이거는 겉뜨기고 이 옆은 쑥 들어가 있죠? 이건 안뜨기예요. 그래서 겉뜨기랑 안뜨기를 반복하면 이런 패턴이 완성되는 거고요. 참고로 저희가 이렇게 뜨고 있는 이 단의 길이가 이 길이에요. 그래서 아까부터 말씀드린 게 머리에 이렇게 써보시라 대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우리가 이 단을 쭉쭉쭉쭉 떠서 위로 올릴 거잖아요. 위로 올리는 길이가 이 모자의 높이의 2배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모자의 높이가 될 건데 모자의 높이의 2배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모자를 이렇게 쭉쭉쭉쭉 떠서 반을 접어서 이 모양으로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반을 접어서 여기를 연결해주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만들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높이의 2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저번에 이 정도 길이로 했더니 이거를 이렇게 접고 싶은데 접으면 너무 짧아져서 못 접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접어서 모자를 만들잖아요. 이렇게 접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이 여유분의 길이를 놔두고 더 많이 떠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더 길게 떠야 한다라는 거, 내 생각보다 훨씬 길게 떠야 한다라는 거를 유념해 두시고 뜨개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높이까지 떠가지고 만나도록 할게요. 본인이 원하는 모자 높이의 2배로 떠야 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모자 밑에 접는 부분 만드실 분들은 거의 2.5배로 뜬다고 생각하고 떠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접는 부분은 어차피 얼마나 접느냐에 따라서 길이를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길어지면 좀 더 많이 접으면 되니까 좀 생각보다 여유롭게 뜨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저는 제가 원하는 길이까지 다 떠서 왔는데요. 대충 길이를 한번 재보면 이 정도니까 반 접어보시고 그리고 내가 이 앞부분 접어서 쓸 거니까 이렇게 접어서 머리에 한번 써보시고 나는 좀 더 길게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50cm 이렇게 길게 만드셔도 되고 더 짧게 만들고 싶다 이런 분들은 더 짧게 만드셔도 됩니다. 어쨌든 저는 46cm에서 멈추고 코를 막아줄 거예요. 코를 막아줄 때는 일단 이 꼬리실과 연결실이 같은 쪽에 있도록 자리를 잡아주세요. 꼬리실이 여기 있으면 이 연결실이 여기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 있으신 분들은 한 단을 더 떠서 연결실이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코를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를 막는 방법은 오른손에 항상 2코를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면서 뜨면 되는데요. 여기 우리가 한 거랑 똑같이 뜨시면 돼요. 지금 겉뜨기 차례죠? 그러니까 겉뜨기 2코를 해줍니다. 이 꼬리실이랑 연결실이 같은 방향에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다 겉뜨기 차례예요. 겉뜨기를 2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왼쪽 바늘로 이 안쪽에 있는 실을 걸어서 길게 당겨서 이 앞쪽에 있는 실을 넘겨서 바늘을 통과시켜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 코가 막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 바늘에 한 코밖에 없죠. 그러면 또 한 코를 옮겨서 2코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때 2코를 만들어 주실 때는 여기 안뜨기 차례잖아요. 그러니까 안뜨기 하듯이 떠줍니다. 안뜨기 하듯이 한 코 떠준 후에 똑같이 이 뒤에 실에 왼쪽 바늘을 걸어서 한 코 넘겨줍니다. 이때 손에 힘을 너무 세게 주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그 다음 또 한 코가 남았으니까 왼쪽 한 코를 옮기는데 역시 안뜨기 차례니까 이렇게 안뜨기로 한 코 떠줘서
넘겨줍니다. 그 다음은 겉뜨기 차례죠? 이제 아마 구분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 V자가 있는 거는 다 겉뜨기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언덕 모양이 있는 거는 안뜨기입니다. 그거 말고도 이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은 겉뜨기고 안으로 쑥 들어간 부분은 안뜨기예요. 그걸 보시면서 지금 내가 겉뜨기 차례인지 안뜨기 차례인지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겉뜨기 한 코 떠주시고 여기 두 코가 생기면 항상 한 코는 막아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쭉쭉 해주시면 됩니다. 또 안뜨기니까 실 안쪽으로 옮겨서 떠주시고요. 막아주시고 항상 손땀은 너무 세지 않도록 조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쭉쭉 떠주면은 코가 점점 막아지는 게 보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넘겨주면 코가 막히니까 이 뒤에가 이렇게 일자로 코가 막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쭉 끝까지 떠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끝에 역시 한 2코 정도 남기고 다시 만날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 2코를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2코 떠주도록 할게요. 제대로 하셨으면은 저랑 똑같이 하셨으면 지금 겉뜨기 2코 할 차례예요. 겉뜨기 하나 해서 넘겨주고 또 마지막 겉뜨기 하나 해서 뒤에 코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바늘에 한 코가 걸려있게 되죠? 이거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돗바늘로 처리를 할 건데요.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묶을 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길이의 한 3배 정도 남기고 가위로 잘라주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 둘, 셋. 한 이 정도가 3배니까 3배 정도 남긴 길이에서 가위로 잘라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실은 그냥 쭉 당겨서 빼주시고 꽉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실에 돗바늘을 끼워줍니다. 이렇게 끼워주시고 그다음 여기를 꿰매줄 건데요. 꿰매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디를 꿰매는지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래도 좀 더 예쁘게 하려면 예쁜 곳에 끼우면 좋겠죠. 그래서 어디를 꿰맬 거냐면 여기 잘 보시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털이 좀 잔털감이 많은 소재라서 보기 힘들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V자가 이렇게 쭉쭉쭉쭉 보여요. V자 중에서 바깥쪽에 있는 V자에 이렇게 끼워줍니다. 바깥쪽에 있는 V자에 이렇게 끼워서 쭉 넘겨줍니다. 그러면 두 개가 연결이 됐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 계속해서 바깥쪽에 있는 V자에 이걸 끼워주시면 되세요. 여기도 옆에를 보시면은 V자가 쭉쭉 있잖아요. 이 앞쪽에 있는 V자 말고 옆쪽에 있는 V자를 해주셔야 됩니다. 옆쪽에 있는 V자에 여기는 아까 그 첫 번째 코니까 이 두 번째 코에 끼워줄게요. 이런 식으로 쫙 당겨주시면서 이 V자의 바깥쪽, 이 안쪽 말고 바깥쪽 V자를 계속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촘촘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너무 막 바깥쪽 V자가 어디지? 난 모르겠는데 이러시면 대충 아무데나 연결하셔도 그렇게 티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아무데나 하셔도 됩니다. 너무 막 간격이 여기 했다가 여기 했다가 여기 했다가 이런 식으로 벌어지지만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쭉쭉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여기도 쭉쭉 당겨주시고요. 너무 조여지면은 이게 모양이 이상해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 이 방향으로도 한번 이렇게 옆으로 당겨주세요. 이게 보시면 막 너무 이렇게 당기면은 이렇게 여기가 쭈글쭈글해지잖아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에 한 번씩 이쪽으로 이렇게 당겨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평평해지죠? 너무 손에 힘을 세게 안 주셔도 돼요. 어차피 당겨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살살 왔다 갔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여기서 끝에는 이게 이렇게 동그랗게 굽어져 있으니까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잘 찾아서 해주시면 되고요. 좀 꼼꼼하게 해주시고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그냥 아무데나 찝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아까부터 계속 말했지만 아무데나 넣어도 크게 티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해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다 했다 싶으면은 이거를 역시 한번 쭉 당겨주시고 이쪽으로도 쭉쭉 당겨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면이 있고 이 안쪽 면이 있을 거잖아요. 본인이 둘 중에 더 예쁘다고 생각하는 면을 기준으로 해서 실을 빼주세요. 저는 이쪽 면이 더 예쁜 것 같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이쪽 면으로 보고 이제 실을 그냥 이 모서리 부분에 아무데나 하나 넣어서 이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아예 안쪽으로 쑥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이 들어오게 되겠죠? 다시 보니까 이쪽이 더 예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빼줄게요. 아까 들어갔던 부분으로 다시 빼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그냥 이제 꽉 묶어주시면 돼요. 그냥 최대한 꽉 가깝게 이때 이거 길이 잘 유지하시고 최대한 가깝게 해서 묶어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묶어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는 가까이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은 끝이 난 거고요. 반대쪽 부분에 제가 이 꼬리실 남겨놓으라고 했잖아요. 이제 이걸 사용할 거예요. 이걸 풀어주겠습니다. 이것도 길이가 보면은 이 3배 이상 돼요. 그래서 사용하시기에 넉넉하실 거고 3배 이상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거 섞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묶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묶어서 이어서 사용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저는 실 길이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돗바늘에 넣어주겠습니다. 넣어주시고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연결해줍니다. 여기서 아까랑 똑같이 옆을 봤을 때 이 V자의 바깥쪽에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V자 이렇게 보이시죠? 이 V자의 바깥쪽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왼쪽 V자의 바깥쪽에 연결을 해주고요. 또 오른쪽 V자의 바깥쪽, 왼쪽 V자의 바깥쪽 이런 식으로 쭉쭉 연결을 끝까지 해주시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끝이 다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쭉 한번 당겨주시면 이렇게 쭉 조여지잖아요. 조여진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풀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한 번 더 당겨주시고 이렇게 쭉쭉 풀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네모난 모양이 됐죠. 역시 저는 이쪽 면을 안쪽 면으로 해서 뒤집어 줄 거기 때문에 여기서 묶어서 잘라줄게요. 꽉 가깝게 묶고 2번 정도 묶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매듭이 너무 얇으면 또 이 밖으로 실 밖으로 삐져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2번 정도 꽉 묶어주셔서 여기 동그라미가 생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얘도 역시 가까이에서 잘라줍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안쪽으로 들어갈 거라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모자를 뒤집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모난 모자가 완성이 되었어요. 저는 색깔이 바뀌는 실을 사용해서 앞면, 뒷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색깔을 즐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모자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쓰고 와보도록 할게요. 짜란! 이런 식으로 하면 예쁜 고양이 모자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색깔로 해서 이렇게 회색 느낌으로 쓸 수도 있고 반대쪽으로 쓰면은 이렇게 갈색 느낌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상을 끝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고양이 모자 잘 만드시고 예쁘게 사용하세요.